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기술과의 접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술 기업이 아니고 콘텐츠 제작사입니다. 즉, 이 기술을 적용해서 콘텐츠의 특별한 장면을 연출하고 시청자들의 감동을 유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기술 적용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실향민 주인공이 고향과 만나고 들어가고 섞이는 것을 시청자가 실제처럼 느끼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금강산 천선대에 오른 주인공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송도원 해수욕장에서 원산 앞바다를 바라보시는 주인공의 모습이 바라보입니다. 실제 이 영상을 저희가 이 ICT 기술, 버추얼 프로덕션을 적용해서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금강산 천선대를 지금 이 주인공이 오르시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은 금강산 천선대에 올랐었던 감동을 간직하고 계시고 꼭 그곳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 하십니다. 원산의 송도원 해수욕장은 손꼽히는 아름다운 해수욕장입니다. 특히 모래사장이 아름다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송도원 해수욕장 앞바다를 바라보는 이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신기술, 버추얼 프로덕션을 통해서 주인공이 실제로 본인이 그토록 가고 싶었었던 북한의 특정한 장소를 실제 방문한 것 같은, 들어간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제작진은 임동호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VFX 느낌으로 이분이 거기를 가셨구나. 내일 이제 저희가 출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제작진은 임동호 할아버지가 평생을 그리워한 고향을 직접 눈앞에서 만날 수 있는 할아버지만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잊지 못한 고향. 2022년 추억 속 그곳을 영상에 담아 실제로 고향 땅을 다시 밟는 감동의 순간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실제 녹화 전 장비의 세팅과 리허설 장면을 담은 영상입니다. 영상에 보면 일단 공간은 스튜디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고요. 정면에 그리고 양측면에 대형 LED가 설치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모든 장비와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앞서 사진으로 보셨던 것처럼 주인공이 금강산 천선대에 실제 오른 것 같은, 실제로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원산의 송도원 해수욕장 해변에 서 계신 것처럼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장치와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기술이 쓰이는데 거기에서는 전문적인 배우가 활용되기 때문에 NG가 있으면 사실은 다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실제 본인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금강산이나 송도원 해수욕장이나 혹은 고향이나 이것을 보고 이 일반인인, 더구나 연로하신 분이 감동을 느끼는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감동의 모습을 연출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달리 말하면 이것은 마치 생방송처럼 NG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촬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적용도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이분을 통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감동의 순간을 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제작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전 리허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러 스태프들이 손발을 맞추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LED가 설치된 저희의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면 정면에 이제 대형 LED가 설치되어 있고 사이드 쪽 측면에도 대형 LED가 설치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러한 효과를 만드는 ICT,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의 구현 목표는 분명합니다. 사진 왼편을 보시면 파주에 있는 넷플릭스 스튜디오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리허설은 여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정면에 대형 LED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스튜디오 공간이 보이실 겁니다. 자, 주인공이 북한의 고향 혹은 북한에 가고 싶은 장소를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구현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대형 LED에는 저희가 확보한 북한의 실제 영상이 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LED 앞에 스튜디오에는 당연히 저희의 그 실향민 1세대인 주인공이 서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LED 공간에 펼쳐지는 북한의 풍경이라고 하는 LED 속 공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 스튜디오에서 서 계시는, 주인공이 서 계시는 스튜디오 공간이라는 또 다른 공간이 카메라 영상에 담기게 됩니다. 자, 이 스튜디오에 있는 주인공이 LED 속에서 펼쳐지는 실제 북한 풍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LED 속 공간과 실제 스튜디오 속의 이 공간, 서로 다른 이 공간을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공간처럼 연결해서 확장하는 것이 이 기술 적용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LED 속 북한 고향과 스튜디오 속 실제 주인공이 있는 이 두 공간이 연결돼서 마치 하나의 공간처럼 영상에 담긴다면 시청자들은 어떤 영상을 보게 될까요? 이분이 실제 그 풍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버추얼 프로덕션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세팅과 기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 나의 살던 고향은에서 왜 이 버추얼 프로덕션을 적용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이 버추얼 프로덕션의 구현 목표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구현을 할 수가 있을까? 첫째, 보이시는 것처럼 대형 스튜디오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 LED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에도 필요하고, 저희는 이제 차가 달리는 장면도 구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하늘을 표현할 수 있는 천정에도 대형 LED가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인물 뒤쪽에도 LE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형 스튜디오를 임대를 해서 정면에 대형 LED, 그 다음에 양측면에 LED, 그 다음에 후면에 LED, 그 다음에 천정 쪽에도 LED를 설치해서 이 사방에 LED를 놓고 실제 주인공인 실향민 분을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저희가 타령을 합니다 라고 해서 깜짝 쇼처럼 이분께 그토록 가고 싶었던 북한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어떤 이분의 반응을 보면서 실제 북한 풍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현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문 제작진과 결합해서 그들의 역량을 활용하면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LED 월 속 북한 고향, 북한 풍경, 그리고 실제 주인공이 계시는 스튜디오 공간을 연결해서 일체화시켜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법을 주로 대형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것을 적용했는데, 다큐멘터리, 특히 남북교류 콘텐츠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구현하고 적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PPT를 보시면 실제 LED 월에 지금 저희가 도면을 해놓은 것이 왼편에 있고, 이 LED 월과 관련된 이 세트 속에 카메라를 어떻게 세팅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는 당연히 이런 LED 월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질 않죠. 조명이나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실제 이제 제작을 위해서는 어떤 사전에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면에 LED 월, 그 다음에 측면, 후면, 그 다음에 천정에 LED 월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카메라는 총 4대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표정을 담는 것, 인물의 어떤 뒷모습과 그 다음에 앞에 풍경을 담는 것, 그 다음에 인물의 사이드 정면에서 조금 더 넓은 그림으로 배경 속에 있는 그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지미집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큰 무빙 그림으로 좀 더 넓은 그림을 만들어주는, 카메라 자체가 긴 그 대에 묶여서 좀 큰 그림을 좀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좀 역동적인 그런
그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까지 총 4대를 저희가 사용을 했고, 당연히 이건 저희가 실제 촬영 전에 이틀 동안 사전에 이 LED 월과 장비와 소프트웨어와 전문가들 다 세팅을 해놓고,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인공 분을 가상으로 모시고 그 동선, 그 다음에 그 서는 위치에 따라서 실제 영상을 플레이를 하면서 카메라를 놓고 사전에 수차례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LED 속 영상과 스튜디오에 있는 주인공이 있는 이 공간이 연결돼서 하나의 일체화된 공간으로 확장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 LED 속 영상과 실제 카메라가 담는 영상이 이렇게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인물을 풀샷이라고 해서 이제 넓은 큰 모습을 담으면 LED 속 배경도 좀 넓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물을 좀 더 타이트하게 클로즈업이나 바스트샷으로 그렇게 저희가 잡게 된다면 당연히 뒤에 배경도 조금은 작은 공간이 돼야 됩니다. 작은 풍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카메라와 LED 속 영상이 서로 연동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기에 맞는 전문적인 이 기술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실제 이것을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사전 기획 때부터 어떠한 북한 영상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 규격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팅은 어떠해야 되는지, 리허설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연출팀과 기획, 촬영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야 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운이 좋게도 좀 역량을 갖춘 이제 그 전문가 집단하고 조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오징어 게임이나 고요의 바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는가 같은 넷플릭스의 대작을 같이 참여해서 이 작업을 진행했던 웨스트월드와 같이 결합돼서 그 전문 역량이 있는 전문가들과 같이 조인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카메라, 조명, 뭐 세트, LED 어떤 전문 역량을 가진 팀들로 세팅이 돼서 굉장히 도전적인 시도였지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영상화가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인공이 어디를 가고 싶은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정된 주인공,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는 두 분의 주인공에게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어디를 가고 싶으신지 그 대표적인 그 포인트를 저희가 찾고 그 포인트에 대한 북한 영상을 저희가 촬영해서 그 영상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확보된 영상을 이제 LED 월에 플레이를 하면서 실제 이제 어떤 저희가 대역인 분을 그 위치에 세워놓고 실제로 사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녹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사전 리허설을 좀 그 이전부터 이제 굉장히 여러 번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 녹화를 앞두고는 그 1일차에 전체 이 두 분에 대한 영상을 플레이하면서 전체 리허설을 했고 2일차에 한 분, 또 3일차에 2부의 주인공 한 분, 이런 식으로 녹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현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LED 공간과 LED 공간 속 영상과 스튜디오 속 공간이 서로 연결돼서 일체화돼서 확장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좀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됐고요. 첫 번째는 세트입니다. 그 앞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금강산 천선대에 오른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고요. 오른편에는 이제 송도원 해수욕장에 서 계신 주인공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서 펼쳐지는 영상은 무엇만 있냐면 금강산의 풍경, 그 다음에 송도원 해수욕장의 그 바다 풍경이 영상에서 그 LED 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세트를 일부를 넣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이제 천선대에서는 천선대의 실제와 같은 천선대 정상의 모습을 담은 세트를 제작을 해서 앞에 놨고요. 그 다음에 송도원 해수욕장에서는 바다에 모래를 깔고 실제 해변인 것처럼 저희가 그 세트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세트가 스튜디오에 마련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LED 속의 영상에 펼쳐지는 풍경과 이 세트가
일체화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앞에 금강산 풍경, 그 다음에 앞에 송도원 해수욕장의 풍경이 펼쳐지는데 그 앞에 실제 금강산 천선대, 실제 송도원 해수욕장의 해변과 같은 모래사장이 있다면 시청자들은 아, 이건 같은 공간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다 실감 있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조명입니다. LED 속 공간의 풍경이 낮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흐린 날씨일 수도 있고 뭐 저녁 무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일체화되는 연결되는 스튜디오 공간의 조명도 밝거나 흐리거나 혹은 저녁 무렵에 조명으로 맞춰져야 LED 속 풍경과 스튜디오 풍경이 마치 하나의 공간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LED 속 공간이 쨍한 한낮인데 스튜디오 속 공간의 조명이 좀 흐린 느낌을 주는 그런 조명이라면 이것을 보는 시청자들은 도저히 하나의 공간으로 인지할 수가 없고 실패한 기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당연히 실제 영상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문가 집단들도 가장 이 부분에서 좀 기대를 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왜냐하면 당시는 코로나 시국이었고 북한을 뭐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이런 게 완전히 차단된 그런 시점이었으니까요. 실제 북한 영상이 나올 것이냐라는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나와야 이 주인공이 그 영상을 보고 감동하는 표정이 나오는 것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구현은 됐지만 이 주인공이 감동하는 표정이 없다면 저희가 전달하려는 그런 목표는 달성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가장 가고 싶은 그곳에 대한 저희가 북한 영상 확보 역량을 기반으로 실제 모든 장소에 대한 북한 영상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떤 CG나 이런 것으로 또 다른 어떤 고품질로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도 했지만 약간은 화질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영상 그대로를 활용하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저희가 많은 스태프진들도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영상과 아무리 잘 구현됐다고 하더라도 CG 영상이 주는 감동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영상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그토록 그리워했던 이 주인공은 어린 시절 보고 지금도 그리워하는 실제 풍경을 보고 어떤 아무리 전문 배우도 할 수 없는 수십 년을 쌓아왔던 그 어떤 자기의 소망이 풀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꿈에서도 잊어본 적 없는 고향. 염성리의 산과 들판은 76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대로 살아있어 모습이. 근데 이게 7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얼마나 더 살아야 가만 서 있는지. 할아버지가 직접 고향을 찾아가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또 다른 디지털 기술인 AI를 접목한 저희의 2024년 안중근 프로젝트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올 11월 28일 저희는 MBC 특집 다큐 안중근 다시 평화를 외치다라는 타이틀로 60분 특집 1부작을 방송했습니다. 우선 안중근 의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독립운동가보다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 연극으로 계속 소환되시는 분입니다. 30살의 나이에 하얼빈 의거를 하셨고 31살의 나이에 위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란 것은 이토의 주사를 넘어서 동양의 평화 그리고 한국의 독립이셨습니다. 지금 왜 다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남북교류 콘텐츠와는 안중근 의사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신기술을 활용해서 안중근 의사를 조명한 것일까요?
왼쪽은 서울 남산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모신 안중근 동상입니다. 오른편은 북한 남포에 있는 안중근 선생 기념비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분단이나 전쟁 이후에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남과 북에서 당연히 역사에 대한 평가도 서로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거의 유일하게 남과 북이 함께 존경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생전 자신의 두 동생에게 본인이 죽은 뒤에 하얼빈 공원에 묻었다가 조국이 독립되면 반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사형수의 유해는 반드시 가족에게 인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의 확산을 두려워한 일제에 의해 몰래 시신이 매장이 됩니다. 그리고 안이사 순국 114년이 지난 지금도 안이사는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그 간절한 염원이 실현되지 못한 채 중국 어딘가에 묻혀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의 유언을 받들려면 유해 발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해가 묻혀 있는 중국 정부는 발굴을 위해 두 개의 조건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매장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안이사의 고향이 북한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유해 발굴에 대해 합의를 해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 유해 매장지와 관련된 것은 일본 외무성이라든가 이런 쪽 현지 취재를 두 번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취재를 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합의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토록 그 동양 평화를 원하셨지만 지금은 굉장히 전쟁의 위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안이사의 유해 발굴을 추진한다는 것은 첫째, 일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과 북이 합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해가 매장되어 계신 중국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여러 갈등 상황이 있는 남북이 동의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남북교류 콘텐츠로서 굉장히 우리가 몰랐지만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굉장히 새로운 얘기를 저희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살아계신 모습, 생생한 모습, 그래서 순국 5분 전에 이분의 모습, 체포 직후의 모습, 하얼빈 의거 전에 하얼빈의 한 사진관에서 본인의 동지들과 촬영한 사진, 어떤 이런 사진들을 전문적인 AI 제작업체와 함께 이분의 생생한 모습을 AI로 구현했습니다. 잠시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토록 사랑하던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이사의 유해를 발굴한다라고 할 때는 결국 남북, 중국, 일본이 대한 독립 그리고 동양 평화를 염원하며 자신의 전부를 내던졌던 안중근 의사.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진 속에서만 더구나 예전에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 화질도 선명하지 않은 사진에서만 보셨던 안중근 의사보다 굉장히 미남이시고 또 이분도 어느 시간에는 살아 계셨을 겁니다. 의거 이전, 의거 직후, 순국 5분 전. 그분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어떠한 표정을 지으셨고 어떠한 행동을 하셨을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저희는 시청자들이 같이 느끼고 이분의 유해 발굴에 대해서 남과 북이 대화도 하고 좀 합의에도 이를 수 있는, 그래서 이분이 유해를 남겨놓으시면서 그분이 그토록 원하셨던 동양의 평화, 즉 남과 북, 일본, 중국이 함께 대화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시신을 던져서 본인의 죽음 이후에도 그런 동양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 그 과제를 남기셨다라는 저희의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생생한 안이사의 AI 기술로 구현된 영상을 통해서 좀 함께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ICT 기술과 접목된
그 남북교류 콘텐츠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ICT 기술과 접목한 남북교류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CT 기술과 접목되면 남북교류 콘텐츠, 북한 관련 콘텐츠의 지평이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향민이 고향을 만난다거나 안중근 의사의 실제 생전 모습을 구현한다거나 기존의 기술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이런 장면들이 연출됨으로 인해 지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 콘텐츠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당국이기 때문에 글로벌에서도 유일한 한반도에서만 가능한 소재와 어떤 콘텐츠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포맷이 갖는 차별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신기술이 적용돼서 그동안은 상상만 혹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런 장면들이 연출됨으로써 굉장히 어떤 그 차별화를 이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의 어떤 활용이 되는 영역을 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영화나 드라마 위주로 활용됐다면 다큐멘터리, 그 다음에 남북교류 콘텐츠에 적용되면서 기술 적용의 영역이 확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몇 가지 과제는 있습니다. 높은 제작비입니다. 당연히 LED월이라든가 뭐 AI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어떤 조명이나 세트를 활용한다거나 높은 제작비는 여전히 과제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제작진에게 남은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효율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진전된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다 높은 구현도, 보다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과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남북교류 콘텐츠의 어떤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향민이나 안중근 의사의 어떤 생전 모습 구현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 그 다음에 뭐 역사, 그 다음에 뭐 자연, 인물,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북교류 콘텐츠 ICT 기술 적용에 대한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